조국 백서 측 맹공. 이른바 조국 흑서의 집필진으로 참여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국 백서의 제작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갈등이 커지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이 제작 비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이 제작비 관련해서는 그 진중권 교수가 언급하기 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무슨 의혹이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가 나온 상황이에요. 네, 이런 의혹인 거죠? 예, 의혹이죠. 뭐 정확하게 밝혀진 건 물론 없는 거고 언론 보도상에 나왔는데 진중권 교수가 이번에 그 부분을 꼬집은 건데 꼬집은 내용이 뭐냐면은 조국 백서를 쓰는데 그때 모금한 후원금이 한 3억 원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조국 백서에 대항하는 조국 흑서, 그리고 조국 흑서는 그냥 이른바 그런 책 제목이 그렇다는 거고 그렇죠. 실제 제목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쓰는데 달랑 500만 원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이타 들어간 제반 비용 제외하고 그 책 하나만 만드는데 그렇다면 그 3억 원 가지고 그때 그렇게 싸웠지 않냐, 그거 어디다 썼는지 한번 투명하게 공개를 해보시지, 이렇게 상대방을 살짝 비튼 거죠 지금. 네, 지금 이른바 조국 백서 측은 그러면 이런 제작비 논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건가요?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이 돈을 받은 게 후원금을 그냥 무작정 받은 게 아니라 책을 나중에 만들어서 주겠다는 그런 조건으로 책값을 미리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3억 원이 모금이 됐고 아마 그거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돈을 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서가 다 만들어지고 나면 다 발송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혹시나 이제 뭐 법적으로 쟁점이 돼가지고 재판에 들어가게는 그 재판 비용 이런 부분까지 함께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정도 돈을 모금했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뭐 조국 백서를 추진했던 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모든 걸 다 밝힐 거라고 봅니다. 밝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물론 공공을 모든 사람한테 밝힐 거냐 아니면 이 후원을 한 사람들한테 밝힐 거냐,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후원한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지만 우리 대중이 다 알아야 되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발표가 될지 모르지만 발표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거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모금이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책값을 미리 받았고 책이 나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 책을 위해서 지지하고 돈을 낸 사람들이 투명하게 모든 걸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구체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아무도 지금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는데 뭐 아마 다 들어간 비용들이 뭐 이 글을 쓰신 분이나 조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뷰한 내용이라든지 뭐 그때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책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 이런 게 들어갈 텐데 뭐 그거는 지금 제가 뭐 뭐라고 뭐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뭐 봐야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아마 추후에 저는 밝힐 걸로 보고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런데 사실 저는 뭐 책을 내본 적이 없어서 이 책을 만드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책마다 다 다르기도 할 건데 사실 이 이른바 조국 흑서 측은 제작비가 500만 원 들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적게 드나라는 생각도 들고 조국 백서 측은 3억 원을 모금을 했다. 이렇게 많이 드나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은 책을 내보셨으니까 통상적으로 책 내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드나요? 그러니까 일단 그 흑서라고 보통 얘기한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이 책 같은 500만 원은 무슨 얘기냐면 대담료예요. 5분이 거기에 대담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분들한테 출판사에서 각각 100만 원씩 대담료를 드린 거고 책을 다 만들고, 그러니까 인쇄비, 종이비 이런 비까지 하면 약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그냥 그 책을 만드는 돈에 순수하게 들어간 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책을 만들면 저는 뭐 따로 누구한테 돈을 받지 않지만 이제 책이 팔리면 인세를 받겠죠, 제가. 그러니까 출판사 입장에서는 제작비, 그럼 제작비가 들어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편집하고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표지 디자인하고 그리고 인쇄하는 데 들어간 돈이 필요하겠죠. 그 정도면 제가 볼 때는 2,500, 3,000원이면 책은 만들 수 있다고 봐요. 통상적으로. 예, 그렇죠. 통상적으로. 근데 이제 만약에 조국 백서를 쓰는 측에서는 제가 그냥 추측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쓰는데 동참을 하셨는지, 그분들한테 인건비 비용으로 어느 정도 나갔는지, 또는 혹시나 어떤 조사나 통계 과정에서 다른 기관이나 아니면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과 계약을 맺어서 통계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만약 그런 부분들이 내용이 들어갔고 그런 부분과 협약이 돼 있다고 하면, 계약이 돼 있다고 하면 거기에 아마 돈이 들어갔을 수 있고, 또 이제 그 흑서라고 하는 일명 그 책을 쓰신 분한테 대담료를 100만 원밖에 안 드렸지만 만약에 이제 백서 측에서는 쓰는 사람한테 더 많은 돈을 지불했을 수도 있겠죠. 그건 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돈들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어서 뭐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돈이 들어갔는지를 밝혀져야만 아마 얘기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책의 실제 이름은 뭐 다르지만 이른바 조국 백서, 조국 흑서 연이어 나오면서요. 이 저자 측끼리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출판료 논란에 이어서 서로 법적 대응까지도 얘기하면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예요, 변호사님. 예, 진중권 교수가 비용 문제를 언급을 하니까는 이제 김민욱 조국 백서 추진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진아무개 대단히 고통스러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촛불 시민을 모욕한 대가는 결코 작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저는 오히려 저 발언이 더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대가가 결코 작지 않다니 그건 무슨 협박하는 걸로도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촛불 시민을 모욕했다 그러는데 모욕을 하거나 명예훼손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는데 저기서 말하는 촛불 시민의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겠어요. 탄핵 집회 때 광화문에 나갔던 사람들을 촛불 시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친조국 집회에 나갔던 사람들을 촛불 시민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분의 의도는 어떤 범위를 설정함으로 인해서 연대의식이라든지 동질감을 극대화하고 공명심이라는 거를 건드리고 싶었던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저렇게 반박하는 모양새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저 논쟁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조국 흑서, 조국 백서 두 분 다 양쪽이 다 진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보수라고 말하는 집단은 과연 이제 설 자리가 어디인가?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해준다고 해서 무슨 진중권, 뭐 강연이라든지 이런데 쫓아다니면서 그냥 태극기 흔들 것인가? 우리나라 보수가 가야 될 방향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좀 진지한 고민은 하고 있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어쨌든 이렇게 조국 백서, 조국 흑서 상당히 뭐 이렇게 화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뭐 베스트셀러 순위에서도 굉장히 경쟁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조국 백서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예. 한동안 1위를 했었어요. 아, 근데 예, 이제 예.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8위로 하락을 했고 지금 1위는 조국 흑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경쟁이 치열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어느 한쪽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기는 어려운 게 뭐냐면은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그 오촌조카 조범동 씨 있잖아요. 네. 지난 6월 달에 판결이 나왔는데 정경심 교수라든지 뭐 공모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게 무죄로 인정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처음에 이게 그림을 볼 때는 어떤 권력형 범죄의 그런 전형적인 케이스 같았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조국 전 장관 돈이 흘러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대여라는 거였고 어떤 정치권과 결탁한 증거가 드러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한쪽으로만 몰고 간 게 아니라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고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방송 끝나고 가면서 두 책을 전부 사볼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조국 전 장관을 둔 이 두 가지 책을 두고 각 진영에서 이제 뭐 구매 경쟁 이런 것도 치열하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또 반대로 이럴 수도 있어요. 전재물에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두 개를 다 사보겠다고. 네. 그런 차원에서 또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어떤 글인지 보고 싶어서도 또 반대 측에서도 또 사볼 수도 있다고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위 경쟁하는 건 별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꼭 지지하는 사람들이 조국 백서를 사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조국 흑서를 사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네. 여러 궁금증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반대 진영에 있는 분들도 사실은 더 책을 좀 사서 보고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베스트셀러 경쟁은 별 의미가 없을 걸로 보여지고 예. 뭐 우리 사회에 어쨌든 저런 논쟁이 있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함께 논의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왜 이런 논쟁이 생겼는지 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봐요. 또 한쪽의 책만 나오지 않고 양쪽의 책이 나왔으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어찌 보면 양쪽 의견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뭐 저런 현상도 여론의 어떤 다양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네.